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 대표입니다. 저는 2월 26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우리는 마감을 했죠. 미증시보다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지수를 계속 방어해주는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상승장이 아니고 상승장을 만들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2월 19일 조정 고점 받은 이후에 4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당연히 뭐 나올 법한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등을 통해서 2월 마무리를 과연 이제 잘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2월 상승분이 굉장히 커요. 지금 종가상으로 4%, 고가는 6%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월간 상승률 지수가 이 정도 상승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잘 해줄 필요가 있겠고, 내일 나올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래도 크게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좋습니다. 지금 월간 고가 7.3% 상승했고 지금 현재 5.9% 정도 상승인데, 최근 조정을 받은 코스피 지수보다도 조정을 좀 적게 받았어요. 얕게 기간 조정만 받으면서 가격 조정은 거의 없었고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지수상의 움직임입니다. 지수는 충분히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이 이제 새롭게 기술주들이 조정받을 때 새롭게 올라오는 2차 전지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미증시 기술주 위주의 조정장 나왔었고 우리 시장도 지금 기술주가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기술주들이 조정받을 때 조정받았던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참 잡기가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 딥시크의 등장 때문에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딥시크 오히려 딥시크 덕을 보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블랙웰의 판매량,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지금 이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매출 380억 달러, 영업이익 247억 달러가 전망된다. 이러면 영업이익이 도대체 몇 프로인가요? 대단한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73%, 영업이익은 82% 증가인데, 뭐 당연히 전 분기 대비해서는 증가율 자체는 좀 줄어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블랙웰의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블랙웰이 약간 출시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판매량이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시장에서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딥시크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고부가 같은 고사양 반도체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사양 이 그래픽 카드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의 이제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H20 칩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사양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거는 매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지금 엔비디아는 어쨌든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많이 팔려야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웰, B100, B200 등의 이 블랙웰 시리즈 판매 동향, 이것이 내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을까요? 워낙에 지금 이 지금 데이터 센터 건립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시장 국내외 증시의 분수령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증시 동향에 향후 증시 향방에 첫 발을 떼는 게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사실 걱정은 안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첫 공식 내각회의 개최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관세 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우크라 종전 협상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 재료가 이슈가 많은 상태인데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눈치를 보면서 이슈가 붙는 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터져요. 그래서 종목들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인데 지금 요 구간을 잘 견뎌야 됩니다. 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가 지금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관심 섹터, 관심 종목은 계속 기존과 동일합니다. 피지컬 AI 관련주,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도 이제 피지컬 AI로 봐야 돼요. 피지컬 AI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료를, 동력을 전고체가 제공을 해준다. 지금 제공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강세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봐야 되는데요. 대동기어를 잘 봐야죠. 지금 대장주는 대동기어로 바뀌었어요. 본래 이제 전진건설 로봇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만큼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건데 전진건설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대동기어는 사실 이만큼 오르지는 않았어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대장주가 지금 오늘은 대동기어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면 이제 종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거 들어줘라 라고 주변에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국가 기관 시설을 재건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거는 농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곡창지대를 다시 되살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국내 농기계 관련주들 수혜가 예상되고 그 중에 이제 대동기어와 TYM 있죠. 이런 기업들을 주가는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대동기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매매를 요즘에 거의 안 하고 있고 제가 공개한 그 종목들이 매매 공개한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안 써놓고 있는데 사실 월화수 오늘까지 매도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도 지금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인데 시간 외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도 다음날 시장 눌리면서 눌려버리고 지금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올라가는 거 상승하는 거 쫓아다니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매매는 제가 진짜 권장하지 않죠. 왜냐면 그렇게 초단타 스캘핑 하셔도 되는데 결국 그것의 끝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만 쫓아다니는 게 왜 안 좋냐면 오늘 상승 내일 상승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매수했다가 완매도 매수했다가 완매도 계속 이런 식인데 매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쫓아간다고 해서 쫓아가서 몇 프로를 먹냐가 문제인데 거기서의 수익 발생 확률 그리고 수익 발생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주가가 상승을 좀 보였는데 미증시는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잡히고 있고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가장 이 미증시를 특히 기술주들을 하락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리콜 사태도 있었고 유럽 시장 판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급감했다고 해요. 테슬라 판매량이. 근데 제가 이거 누차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건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지금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작년 12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하방 경직이죠. 세상에 누가 국장 탈출 지능순 얘기하면서 테슬라 여기 그때 종목 토론방이나 게시판에 테슬라 갈아탄 거 진짜 천운이다. 아주 엄청난 선택이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들 써대더니 파셨으면 다행인데 안 팔았다면 지금 이제 다음 글을 준비 중인가요? 테슬라의 488달러의 이 고가를 누리는 사람은 이전에 이 기간을 버틴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기간을 버티고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인 거고, 만약에 한 350달러, 적어도 한 300달러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수익 났다면 수익 실현했어야죠.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매도했다 그러면 이제 수익 잘 나는 건데 400달러부터 매도를 해갔어야죠. 근데 분명히 450달러 이상에서 수익 인증글이 제일 많았거든요. 팔았어야 되는데 매도 안 한 인증글들이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단기적 매수세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488달러가 가도 안 팔아. 1000달러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하면서 가는 사람은 여기서 열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열광, 뭐 신의 한 수였다?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좌절할 것도 아니죠. 이제는 다시 사줘야 되는 때인 거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 때 상승할 때 상승하는 종목 쥐고 있다고 막 기뻐하고 열광할 때가 아니라 팔아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떨어진다고 막 좌절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거든요. 살 돈이 없어. 그럼 버텨줘야 될 때예요. 물론 그 종목에 대한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엔비디아가 옳다, 테슬라가 옳다, 국장이 옳다, 미국장이 옳다 이런 논쟁은 정말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지금 봐봐요. 국장 탈출 지능순 아니었잖아요. 국장에서 버티는 게 지능순이었죠, 결국엔. 그리고 미장 탈출이 오히려 지능순이었죠. 미장 탈출했었어야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올라갈 때 올라가는 사람이 야 내가 최고야, 내가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얘기 못해요. 나도 올라가는 날은 맨날 자랑하고 있잖아. 근데 떨어지는 날에 대한 언급 아무도 없죠. 저는 떨어지는 날도 언급을 해드립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매수하고 여기서 살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그런 묘미가 또 있죠. 청산당하는 자산이 아니니까.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청산당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상패라는 것이 이제 청산의 개념인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럴 종목은 애시당초 우리가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 향방으로 보면 지금 2차전지주들은 상승하는 것이 기형적인데 오르는 이유가 이슈예요. 지금 이 전고체 관련주도 2차전지잖아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리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조정받고 있어요. 테슬라도 기술주로 봐야겠죠. M7에 포함되어 있고.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명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불고 있는데, 엔비디아 파트너사들, 뭐 크게는 SK 하이닉스, 작게는 이제 MDS테크 같은 유통 파트너사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봐도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호실적이 나왔을 때 재료 소멸 인식이 될 수 있고, 지금 실적보다 다음 분기 실적을 더 시장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블랙웰 판매량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지컬 AI로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밀렸어요. 이게 웃긴 겁니다. 나오다 밀리고 지금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오늘 SB 시스템즈 주가 흐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관심주였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응하라는 겁니까? 이 속도를. 매도 못하죠. 매도 못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VI 찍고 바로 그냥 파라락 이거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면 되긴 되는데 그 매도 걸어놓은 게 한 끗 차이로 안 팔리면 그냥 밀리는 거잖아요. 수정을 못해요. 수정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런 지금 행태들이 나오는 게 시행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대응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기술주 전반의 상승 분위기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기술주 조정받을 때 대체주로 상승했었던 2차 전지, 그 중에서 전고체 리튬 소재, 금양 오늘 17%나 급등했는데, 사실 얘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이에요. 리튬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정이 아니라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 판매량 테슬라 유럽에서 45%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은 다른 이슈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성이다라는 얘기고, 자,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실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낮았다라는 얘기예요. 시장 컨센서스가 얼마나 높았던 겁니까? 근데 시장 컨센서스 하회했다.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올해 이제 셀트리온이 첫 번째 통합을 단행을 했죠. 셀트리온 제약과 맞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군요. 그냥 항상 헷갈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중복되었던 실적이 합쳐지니까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5천억이에요.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이제 1조 600억이라고 하는데 단일 분기 최초로 1조 원 달성입니다. 이러면 뭐 앞으로 4조 원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뭐 하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주가는 전혀 반대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주가에서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지수상에 사실 코스피 시장 지수를 방어하는데 가장 강력한 일조를 했다라고 봅니다. 시총 40주짜리인데 오늘 8%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지수 방어에 좀 나서 주었고요. 이렇게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지금 실적주들이 아주 득세를 보였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근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도 한번 봐봐요. 이걸 누가 어제 삽니까? 어제 손절 나가죠. 여기서 다 이거 손절 나가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모두 공존했던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손절 나가죠. 또는 물려있다 판단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 신규 매수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올랐다. 뜬금포 상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수익을 보는 거예요. 아까 테슬라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게.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뭐 짧게 좀 팔아주려는 생각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조정폭에 쌓인 매물 때문에 기존에 움직이던 대장주들은 사실 등락이 좀 심해요. 아까 SB 시스템즈처럼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등락 굉장히 심한 모습 보였고요. 지금 셀트리온 설명드렸던 것처럼 뜬금포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다수, 또는 나홀로 상승이라고 그러죠. 나몰라 상승, 아몰랑 상승, 그냥 아몰랑 상승을 보였습니다. 풀몬 역시 실적주. 조금 이따 이제 기사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수입니다. 불확실성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딥시크의 등장으로 지금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요.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블랙엘 판매가 얼마나 되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워낙에 다들 지금 호실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와봐야 본전이에요. 인식이 그래요. 다음 분기 실적 예상을 굉장히 좀 높게 잡아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그럴 리가 없죠. 다음 분기 실적을 예상을 높게 잡아주면 사측에서 내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높아지면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 항상 보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호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다음 분기 실적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실적 악화가 나오면 이건 당연히 시장 예상치보다도 못 나오면 이거는 좀 충격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트럼프의 정책 결정,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대응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냥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고 있자라는 게 아니고, 요 지표들이 나오는 구간들을 확인하되
그 이전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조금씩만 매수해 놓으면서 확인하고 떨어지면 더 매수해주고, 만약에 확인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 상승했다면 매도하면서 순환매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은 심텍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죠. 차세대 반도체의 표준, 소켐이라는 차세대 반도체 표준을 발표를 했는데, 요거에 이제 심텍의 엔비디아 협력사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고, 이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이 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 계속된 적자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계속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은 오히려 부담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만약에 발전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면 그 종목이 바로 실적주인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날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실적을 발표한 심텍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 엔비디아가 내세우는 차세대 이제 메모리 표준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되면서, 이게 수혜가 현실이 되면 그게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실적을 밑바탕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캠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저도 보고 있는데, LPDDR5X를 기반으로 설계된 이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작은 크기 그리고 높은 데이터 입출력 뭐 이런 것,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하고 확장성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이런 제품. 그래서 사실 삼성에서 연구하고 있던 CXL과 비슷한 개념, 램, CPU, 그래픽 카드, 모든 것을 합친 통합 반도체라고 이 그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쉽게 개발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좀 더 좋은 포지션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가 보세요. 계속된 적자 영향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자, YG 플러스가 왜 여기에 있니? 그래, 오늘 종가 흐름 좋았어. 좀 올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들이 너무들 말을 안 들어요. 요새 가다가 밀리고 하다가 밀리고 왜 이렇게 칭얼칭얼 되는지 환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계신 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이실 테겠지만,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소통이 안 돼서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믿습니다. 신뢰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 이 종목들이 지금 신뢰가 깨진 상황이 아니에요. 가고 있는 과정에 이제 중간 과정인데, 저도 환장하게 했지만 어쨌든 이 종목들이 이러한 그 구간들을 겪으면서 가는 게 불확실한 시장 때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구간에서는 상승을 해줘야 되고, 적절한 구간에서 상승해주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포기할 거냐, 그러니까 버리고 교체할 거냐 아니냐, 버티고 갈 거냐,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심텍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주로 오늘 강세 보였고, 카페24 실적주가 오늘 강세 보였는데, 먼저 셀티론 설명드렸지만 카페24도 역대급 실적을 보이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전 관심주로 제가 이거 오늘 공유해드린 건, 어제 시간에 상한가 한 거를 못 봤어요. 체크를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 갭을 떠서 시작해도 얘는 더 갈 것이다. 왜냐면 이 유튜브랑 연계해서 이제 쇼핑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던 그 명품 쇼핑몰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서 이제 쭉쭉 가고 있는데, 지금 쇼핑의 패러다임도 AI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는 검색형이 아니고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제공을 받는 쇼핑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카페24가 유튜브와 함께 협력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초에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 12월 강연회에서 이 카페24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2024년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보이다가 강세 흐름 나왔죠. 근데 다시 한번 밀리다가 이제 또 강세 흐름 나오는데 한 분기별로 3개월 상승 3개월 조정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도 이제 조정 구간 예상이 되는데 조정 구간 나오면 받으셔도 되는,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우리나라의 알리바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쇼핑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 기업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목이 이제 풀무원도 오늘 아까 살짝 본 풀무원이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였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매출 3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시장 전망치는 뭐 훌쩍 넘어섰고 연간 기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금 K푸드가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을 알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 그래서 해외 사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하는데 해외 법인 합산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먹히면서 풀먼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대단한 흐름을 보였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임에도 제가 이제 뭐 매매 관련주로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풀무원이니까. 원래 이런 종목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할 종목이 아닌데 이번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진입 시점은 뭐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신고가예요. 과거에 이제 상승했었던 기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들도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가기 이제 좀 무서운 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까지 이제 실적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허.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공기가 질이 좀 안 좋아서 자꾸 요즘에 재채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풀무원 그리고 셀트리온, 카페24 같은 실적주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동기업 뭐 이런 종목들 다양하게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더해서 다음 주 있을 이제 인터배터리 2025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금양도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면 좋은 흐름 보였고 조정 받으면 사도 돼요. 제가 이거 이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언제 얘기 드렸어요? 요 월요일날 유튜브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조정 나오면 매수해도 된다. TCC나 나라 M&D. 근데 저는 막상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단순 테마성으로 일정 때문에 테마성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유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다들 마찬가지인 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매매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도주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던 분들은 기존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방향을 180도 꺾어서 2차 전지주들을 딱 매수하기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너무 괴리감이 있고 한 번의 전략을 수정하기에는 이게 개인 투자자의 수정 전략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한 신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이 안 좋아. 근데 이제 테마성으로 인해서 뭐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돼서 증권사 리포트하기에도 몇 개가 나왔는데 사실 싸다는 것만큼 또 좋은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 또한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만 보시되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리딩함에 있어서 이거를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와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는 볼 거예요. 지켜는 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렇게 요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닌 게 고가권에서 조정을,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은 시장에서 기술주 조정받고 2차 전지로 수급이 이동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장세에서는요,
야금야금 개인 투자자가 있는 거 홀랑 다 버리고 올라가는 새로운 걸로 홀랑 갈아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홀랑 버렸을 때 그 타격을 홀랑 이동해서 메꿀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매매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올라가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엔 뇌동매매가 되고 계좌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세운 전략대로 매매하면서 손실 구간을 버텨서 수익을 내는 것과 오늘 올라가는 것, 상승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수익 내다가 손실로 전환되는 것은 같은 손실일지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향후에 수익 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과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저를 믿고 계속해서 대응해 주시면 그에 걸맞는 성과 분명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 진행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종목들이 잘 마무리가 됐고 시간 내에서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전 내일 시장 솔직히 좀 기대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7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직격탄으로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시장 분위기 만들어질지 내일 시장 잘 보면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전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다만 조심을 하자는 거죠. 내일 시장 그렇게 보도록 하고 종목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들 하셨고 내일 장에 오전장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